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 안팎의 열 손실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대체로 창문, 집 안팎 벽면 틈새, 갈라진 곳, 출입구 틈에 열 손실이 많습니다. 열 손실은 대체로 창문을 통해 32%, 외벽 39%, 지붕 19%, 바닥 9% 등입니다. 틈새만 잘 막아도 난방비 10%를 줄이고 실내 온도를 3도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베란다와 벽과 창문틀 사이, 창문 안테나선 사이 벌어진 틈새, 갈라진 벽 틈에 실리콘이나 폼 같은 마금제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건 몸 난방입니다. 몸의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발열레이, 수면 양말, 털 덧신, 실내용 긴팔 옷, 보온 물주머니로 체감 온도를 3도나 높일 수 있습니다. 몸을 데워주는 생강, 모과, 대추, 유자차를 많이 마시는 몸 난방도 좋습니다. 생활비도 줄이고 지구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태안과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에는 강풍주의보,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오후까지 발효돼 높은 물결이 일 전망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해오다 처음으로 본계약까지 진행된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다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충청남도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가 9일까지였던 안면도 개발사업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의 1차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9월 기업 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대전 신동지군의 일반 연구용지 13만 제곱미터에 대한 공급 공고를 냈지만 신청 기업이 15곳에 불과해 분양률이 50%에 그쳤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검정고시 준비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올해만 600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3만 2천여 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청양군은 의료 서비스 역시 열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보강되면서 의료 불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으로는 사상 최초로 FA컵 우승을 노린 대전 코레일이 수원에서 열린 결승 2차전에서 삼성에 0대4로 패해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에 강팀을 잇따라 격파하며 3부 리그의 기적이라는 평가 속에 FA컵에서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온에 의해 고체와 액체 상태를 오가며 물체의 성질이 변하는 전자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됩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축구 이야기죠. 이 3부 리그 실업팀인 대전 코레일이 어제 FA컵 결승 2차전에서 아쉽게, 그러니까 석패를 하면서 준우승을 했죠. 네, 그 대전 코레일이 이른바 3부 리그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통의 강호인 1부 리그 팀과 승부해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고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 맞붙은 상대는 FA컵 최다 우승자인 수원 삼성이었는데요. 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선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선 그 대전 코레일이 2차전 원정에선 전반까지는 1점만을 내주며 호투를 벌였지만 후반전에서 석점을 내리내주며 준우승에 멈춰야 했습니다. 네, 실업팀이 전통의 강호 1부 리그 팀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결승까지 갔다. 이 공포의 구단이라는 만화에나 나올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코레일은 1943년 팀을 창단한 이후 최초로 FA컵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76년 만에 새 역사를 써내린 건데요. 실업팀이 준우승을 차지한 건 2005년 현대미포조선에 이어 14년 만의 일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팀인 코레일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17일 32강전부터입니다. 이날 코레일은 K리그 최강자인 울산 현대와 2대0 완승을 일궈냈습니다. 이후 16강전 서울 이랜드FC, 8강에선 강원FC를 꺾었습니다. 4강전에선 상주 상무와 맞붙어 태풍 속 수중전과 승부차기 혈투 끝에 결승 티켓까지 따냈는데요. 수원 삼성과의 결승에서도 홈 경기에선 무승부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예, 기라성 같은 일부 리그 팀과 대결해서 승리를 계속 이끌어낸 대전 코레일이 지역 축구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의료 서비스 불모지로 불렸던 청양군이 지난해부터 보건의료원의 진료가 강화되면서 많이 개선됐다죠? 네, 인구를 비롯해 출생아 숫자가 충남에서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청양군인데요. 그 때문인지 민간 산부인과부터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안과 같은 병의원이 한 곳도 없어 의료 서비스 불모지로 불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개선에 나섰는데요. 지난해부터 전문의를 든 산부인과와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생겨나면서 홍성이나 인근 시군으로 이른바 원정 진료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이 같은 개선 조치 덕분에 보건의료원 환자 수는 1년 만에 36% 가까이 늘고 수입 또한 40%나 증가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내년에 내과 1개를 더 신설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방암과 간암 등 주요 5대암 검진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또 수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양 주민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같은 의료 공공 서비스 확대가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정 기자, 이번 소식 또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국내 연구진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됐다 액체로 변하는 금속을 활용한 전자기기를 개발했다는데 이게 어떤 원리죠?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액체 로봇 T-1000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5년 개봉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도 이 액체 로봇이었는데요. 네. 평소에는 고체 상태지만 철창 등 장애물을 통과할 땐 액체로 변해 비좁은 틈을 손쉽게 통과하는 모습이 뇌리에 남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상상 속의 기술을 전자기기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재웅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팀은 사용 목적에 따라 딱딱해지거나 부드러운 형태로 변하는 전자기기를 개발했는데요. 핵심은 주요 소재에 쓰이는 액체 금속 갈륨이었습니다. 네. 갈륨은 평소에는 고체 상태이지만 체온과 비슷한 29.8도가 녹는 점이라서 피부에 닿으면 액체로 변합니다. 연구팀은 이 갈륨과 중합체를 이용해 연구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 플랫폼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에 유연하고 신축성을 가진 전자회로와 결합해 상황에 따라 강성이 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기술은 생체 이식용 전자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쓴 뇌 탐침은 뇌 조직에 이식했을 때 부드럽게 변해 딱딱한 탐침 대비 뇌 손상이나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몸에 붙는 웨어러블 기기나 체내 삽입형 컴퓨터 기술인 임플랜터블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 같군요. 예, 이런 기술들이 요즘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말에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면서요? 네, 지난 주말에는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그제 오전 10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휴게소 하행 주차장에서 56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40m 넘게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공주시 인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보령의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 40분 예산군 단독주택을 비롯해 오후 9시 40분 논산시 주택에서 불이 나 각각 1,900만 원,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당진시 모과차 제조공장에서 50살 정모 씨가 모과 절단 기계에 손가락 2개를 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날 정오쯤 예산군에는 71살 홍모 씨가 이 밭에서 일하던 중 탈곡기에 손이 끼어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휴게소에서도 교통사고가 나고 또 이 수학기를 맞아서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농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는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만 작성 가능했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5군데 건강 100세 지원센터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 상담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성구 보건소는 8월 5일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과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320여 명이 작성 등록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노동정책 개발을 담당할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홍성군 성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2명을 포함해 노동 관련 전문가 등 7명이 상주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법률 지원과 권리 구제, 임금 체불과 해고 등 노동 상담, 노동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세종교육청은 20일까지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 전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채용 예정 전일제 공무원을 비롯해 세종시 및 세종교육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지원할 수 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사 발령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농어민과 소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160명 중 대표자 7명에게 은탑 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이 수여됩니다. 부여구는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은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함께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19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놀이터가 열립니다. 찾아가는 과학관과 과학놀이터 분야로 나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생체 모방 기술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올해 예술창작 지원사업 지원단체인 나무시어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기공연 전태일 1948 우리의 이야기가 16일까지 대전시 정동 인쇄골목의 복합문화공간 구석으로부터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 봉제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이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전태일들의 노동현실을 무대 위에 올린 연극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과 함께 강풍이 불겠습니다. 충남 태안과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에는 강풍주의보,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오후까지 발효된 가운데 높은 물결이 일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17도, 홍성 16도, 천안 15도 등 15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17도 사이를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과 내일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시에 잇따른 국책사업 탈락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화두로 지적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기부의 스타트업 파크 공모 탈락을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 공모 탈락,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실패 등 대전시에 잇따른 공모사업 탈락이 4차 산업혁명 도시로서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에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네. 대전시의회가 지난 6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번 15일까지 대전시, 교육청,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내용은 어떻게 되죠? 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9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랑 복지환경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별로 대전시청과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전시 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같은 민주당 출신이어서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선거 초기에는 있었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활발하게 견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보면은 정말 초선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대전시의 현안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 의원께서 대전시의 잇따른 국책사업 실패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올 하반기에만 대전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한 세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모 사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자가 투자자랑 대기업, 네. 대학 연구기관들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네.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네. 국비 120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우리 대전은 지난 7월에 인천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네. 또 같은 7월에 규제 자유 특구 지정 공모 사업이 실시되었는데요. 신기술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법에 근거해서 풀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우리 대전은 바이오 메디칼 분야로 신청을 했고요. 1차에서 7곳을 뽑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또 올 10월에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강릉에 이어서 제2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전은 지금 한참 조성 중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있는 분곡지구에 신청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것도 세종시에 밀려서 차순위로 탈락을 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사업, 특히 앞에 두 가지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조치가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다 탈락이 돼서 걱정입니다. 그죠? 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도시라는 게 선포나 이벤트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잇따른 국책사업의 탈락은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의 발전에 이제 타격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세계 공모사업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신성장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사업들이었던 거죠. 네. 예,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특히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2,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떤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렇죠. 또 1차 규제 자유특구도 대전시의 미래 먹거리의 1순위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7개 도시에 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죠. 예. 사실 이 스타트업 2,000개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우리 네네. 젊은 청년들이 이 대전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예, 그렇죠. 예, 처음부터 좌절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 대전시에 계속되는 국책사업 실패, 이 대전시정 운영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니까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의 경우에 2차 심의 대상에 포함돼서요.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는데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대전은 이 부분에 바이오 메디칼 분야로 신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지정이 성사되면은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파크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추가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대전시도 이제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세종으로 둥지를 틀게 됐는데 이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전이랑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기능을 연계해서 우리 대전도 빅데이터와 AI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세종이 그나마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더욱이 대전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대덕, 특구, 대학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되는 이 국책사업 공모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실패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공무원 조직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학계 이런 전문가 조직과의 연계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공무원과 전문가가 TF를 만들지만은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예. 끝나고 나서도 연계가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 성과가 좀 다음으로 계승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과학산업 분야는 사실 공무원의 전문성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의 인적, 물적 모든 인프라들이 좀 파편화돼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예. 특히 또 담당 공무원들, 일반 행정직들이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맡는 것 자체도 참 전문성이 떨어져서 큰 문제다. 네, 맞습니다. 이 대전시가 공모 사업을 지원할 때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학계 인사들과의 사전 교류가 제대로 있지 않거나 또는 단발성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라는 건 결국은 원인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공무원 조직과 전문가 그룹의 연계를 좀 튼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전시에서는 이거의 일종의 대안으로 내년에 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그런 구상인데요. 저는 이에 앞서서 인적 연결 구조를 짜는 일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더불어서 과학산업과 관련한 부서에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어떤 행정적 조치들을 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보직 순환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한다든가, 네. 또 전문적인 연수를 더욱 강화할 그럴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의원님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 네. 인적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무원, 경제인, 학자, 연구원,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사람 저수지 같은 모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대전시에는 사실 여러 교육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관장 중심이 대부분이고요. 네. 네, 말씀하시죠. 예. 또 비공개가 많아서 확장성도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실무 단위의 젊은 사람들이 부문별로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특정한 주제로 토론도 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단위별 모임을 만들어내고요.
네. 이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방식의 어떤 인적 연결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끼리 대전의 현실을 이제 공유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어떤 과제가 닥쳤을 때 예. 팀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그런 식의 어떤 교류 모임보다는 보다 좀 열려 있는 그래서 네네. 젊은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류 모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또 되면 오 의원님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의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덕특구 기업활동부지 확충해야란 제목으로 대전과학기술계가 대덕연구개발특구 가운데 교육연구용 부지 위주의 1지구와 녹지 비율이 높은 4지구의 면적 조정을 통해 특구 연구 성과의 사업 상용화를 이끌 기업활동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에너지 전환만큼 절실한 경제 숨통. 충청투데이는 예산전쟁 이겨야 내년 총선도 웃는다. 금강일보는 보행안전 적신호. 이런 기사들을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